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이트럭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지난번 2021년형 스카니아 540S 트랙터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2020년형 스카니아 S500 트랙터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2020년형 스카니아 S500 트랙터 하이캡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세대 스카니아는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으로 나뉘는데요. 얘는 초기형 중에서도 가장 늦게 나온 2020년 3월식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0년형의 특징과 중고차로서 이 차의 가치를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음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차를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형 스카니아 S500 모델은 초코브라운 컬러로만 나왔습니다. 딱 이 컬러로만 나왔었는데, 사실 이 초코브라운 컬러는 실차주분들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희소한 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초기형과는 다르게 이 사이드 데칼도 중기형이랑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싹싹싹싹싹 이어지는 이 사이드 데칼, 중기형이랑 똑같고, 그리고 이 앞쪽에서는 이 그릴 부분이 그레이 컬러로 마감된 게 눈에 띄네요. 무광 컬러로 들어가서 중기형의 블랙 유광과는 좀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2021년형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하우징은 역시나 무도색 상태,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헤드램프 하우징의 컬러가 들어간 건 2023년형 중기형 맨 마지막 모델부터 들어가게 됐고요. 초기형과 2020년형까지는 이렇게 헤드램프 하우징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연식간에 소소한 외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중기형과 마찬가지로 LED 사양으로 들어갔고요. 이 엠블럼 좀 다르죠. 21년형 같은 경우는 540S라고 들어갔었는데 얘는 S500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벤츠 쪽이랑 조금 논란이 있었나봐요. 엠블럼의 그 정책이 똑같아서 중기형부터는 알파벳이 뒤로 가고 숫자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였는데, 초기형까지는 이렇게 그 알파벳이 앞으로 가고 숫자가 뒤로 붙는 형태였습니다. S500이라는 뜻은 에스케이프 사이즈를 썼고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2020년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도어 안쪽, 이 발판 쪽에 도색이 안 들어갔어요. 일종의 원가 절감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기형과는 다르게 이 안쪽에 초코브라운 컬러가 안 들어갔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생채기에는 좀 더 강하겠죠. 또 하나 중기형과 다른 점은 이렇게 상부 수납장은 있지만 하부 수납장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었는데, 초기형 같은 경우는 하부에 수납장이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을 꼽자면, 중기형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가 조수석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형은 2020년형은 운전석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트럭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수석 쪽에 있는 걸 선호하시긴 한데요. 주유소 들어갈 때 이 바깥쪽에 차 세워놓고 그냥 바로 주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탱크 위치도 조금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참고로 이 연료탱크는 운전석에도 있다가 뭐 조수석에도 있다가 뭐 듀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여드렸던 21년형은 조수석에 있고 2020년형은 이렇게 운전석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리어 패널까지 전부 다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1년형과 다르게 테일램프에도 초코브라운 컬러가 입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외관 쪽에서 코스메틱한 이슈가 없게끔 상품화 작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특히나 이 타이어 마일리지도 아주 넉넉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많이 남아 있죠. 앞쪽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실내입니다.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틀은 21년형과 동일합니다. 21년형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인 스카니아 슈퍼 트랙터와도 거의 동일한데요.
좀 다른 점을 꼽자면 21년형 비교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빠져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 안 하고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빠져 있고 해서 이 버튼 배치가 일단 다르고 모니터의 크기도 작습니다. 대신 이렇게 터치는 지원하지만 뭐 미디어나 라디오 이런 것들만 조정이 가능해서 중기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유용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 운전대 왼편에도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중기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미 스위치였죠. 아무래도 국산 내비게이션을 따로 달다 보니까, 국산 모니터를 달다 보니까 이 오디오 연동이 안 돼서 버튼이 빠졌었는데, 이 초기형은 이렇게 버튼이 꽉꽉 차 있어서 스티어링 휠에 더미 스위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초기형은 수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21년형부터 들어갔고요. 반도체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22년형에만 이 초기형과 똑같은 수동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렇게 연식마다 소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지만 연형별 차이점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51만 2,931km를 달렸고요. 2020년형이니까 앞서 리뷰했던 2021년형보다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중고차로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카메라를 따로 장비를 하셨네요. 이렇게 운전석 측, 조수석 측,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하이캡 모델이니까 역시나 천장은 높습니다. 손을 쫙 뻗어야 닿을 정도. 제가 175cm인데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일반 캡 모델일지라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하이캡 모델은 그 이상이다.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다. 그래서 거주성이 좋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역시나 수납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가운데는 2단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양측 끝은 1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시나 앞쪽도 높이가 높은 만큼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노선 타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차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트랙터 치고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역시나 베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또 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끝으로 갖다 대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정도. 지금 무릎을 한번 내려야 제 무릎 정도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네, 그래서 침대가 상당히 편합니다. 좌우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통풍 시트가 있나 보네요. 시트에서 소리가 나는데 바람을 여기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에어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도 있고 열선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 독서등도 똑같이 있고, 그리고 이런 조명 컨트롤러도 있는데 여기도 또 리모컨이 있네요. 21년형 같은 경우는 없었었는데 21년형에서 원가 절감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디오 컨트롤러네요. 그리고 이 차의 실내를 좀 더 보여드리면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실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악취라든지 담배 냄새 같은 거 일절 느껴지지 않고요. 이렇게 바닥 쪽에도 가죽 감싸기를 전부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침대 부분도, 매트리스 부분도 가죽 감싸기를 하셨고, 가운데 이렇게 로고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조 가죽을 따로 작업을 하면 인조 가죽이 순정보다는 좀 내구성 면에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눕거나 많이 앉거나 하면 터지거나 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얘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별로 매트리스를 안 쓰신 것 같은데 매트리스 쪽이 엄청 깨끗하네요. 실내 쪽에서 21년형보다 오히려 모니터 빼고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이 운전대에 더미 스위치 없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근데 이 좀 수동식 브레이크는 아쉽긴 해요. 사실 EPB,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상관없는데 이 오토홀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네요.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스카니아 트랙터 모델의 초기형과 중기형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트럭 같은 경우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으로도 나뉘고
연형별로 연식별로 작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린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이트럭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트럭 에디터 곤잘로였습니다. 안녕.